그래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어요. 저는 멈추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하든지. 잠깐만요. 저는 뭘 더 만들지 않아요. 8천 천돈이에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저렴한 2017년식 신형 에스컬레이드를 샀어요. 바로 저거예요. 그래서 저는 딜러 경매장에 와서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더 이상 싸구려 차는 사고 싶지 않아요. 영상은 잘 나오지만 솔직히 손님들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차들도 정말 골칫거리예요. 이것 좀 보세요. 이거 갖고 싶어요. 누군가가 제가 에스컬레이드 했던 걸 험비에 했네요. 세상에. 이거 갖고 싶어요. 뭐야?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절단은 어땠죠? 그냥 문만 떼어냈네요. 멋진데요? 여기 위쪽 절단은 어땠을까요? 제 험비 작업은 힘들었는데 여긴 그냥 막아버린 것 같아요. 이건 제 에스컬레이드보다 훨씬 깔끔하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너무 갖고 싶네요. 절단면도 깔끔하고 멋져요. 그리고 여기 멋진 파란색 지프 랭글러가 있네요. 2020년식 3만 마일 탔어요. 자, 들어보세요. 저도 압니다. 이 영상 시작할 때 싼 차 사고 싶지 않다고 했죠. 프로젝트 차량도 사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저는 말을 멈추고 험모로 갔어요. 팔고 싶지 않고 저도 마음에 들어요. 깔끔하고 좋은 차만 사고 싶어요. 제 23년식 랭글러도 1만 8천 마일밖에 안 됐어요. 팔기도 정말 쉬워요. 사람들이 봐도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요. 저는 기아나 알티마처럼 골치 아픈 차는 팔고 싶지 않아요. 그런 차는 골치 아픈 사람들만 옵니다. 저는 그냥 괜찮고 신뢰할 수 있고 가격도 적당한 차만 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경매장에서 그런 차를 찾고 있는 거예요. 물론 프로젝트도 즐기긴 해요. 저는 제 에스컬레이드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 에스컬레이드가 많이 있고 가격도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에스컬레이드를 좀 찾아보고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2022년식 아우디 A6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A8인가? A6네요. 와, A6가 정말 커졌네요. 방금 에스컬레이드 얘기를 했지만 이건 도색이 다시 됐고 실주행거리 불명이고 휠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건 피할 거예요. 저는 팔 수 있는 차를 원하거든요. 잠시 후에 계속 찾아볼 건데 경매를 놓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경매에 어떤 차가 나오는지 볼 거예요. 이건 원하진 않지만 멋진 1963년식 썬더버드예요. 그런데 문 손잡이는 어디 있죠? 멋지네요. 저게 문 손잡이군요. 와, 정말 깔끔하네요. 저는 관심 없지만 진짜 멋진 차예요. 무광 마감이라서 광택이 강하지 않아요. 이런 차들이 아직 도로에 있다는 게 멋져요. 여기 있는 이 미아타 같은 차들은 신차를 사면서 딜러에 넘긴 차들이에요. 딜러에 차를 넘기면 2002년식 미아타 같은 차는 팔지 않고 경매에 내보내서 저 같은 사람이 사게 됩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말한 것과 달리 2002년식 마찌따 미아타는 정말 재미있고 신뢰성도 뛰어납니다. 기계적 고장도 거의 없고 이 시기가 차가 가장 좋았던 때죠. 아마 창문도 손으로 돌리는 방식일 겁니다. 아마 전동 창문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창문은 쉽게 교체할 수 있어요. 지붕도 쉽게 교체할 수 있고요. 이 차에는 특별한 기술이 거의 없어요. 사실상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게 없죠. 라디오, 에어컨, 크루즈 컨트롤 정도만 있을 거예요. 자동 간속기지만 저는 수동을 더 좋아해요. 시트도 멀쩡하네요. 자동 모델의 장점은 되게 혹사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차는 레이스카처럼 몰지 않은 것 같아요. 지붕은 약간 접착제로 붙어 있어요. 트럭을 정말 좋아하고 이건 큰 돈이 될 것 같아요. 2020년식이지만 사실 아니고 14만 마일에 6.2예요. 이 기날리는 꽤 괜찮네요. 시트도 평평하고요. 14만 마일 치고는 정말 멋진 트럭이에요. 문제는 리프터를 교체했는지 아니면 교체해야 하는지죠. 만약 교체해야 한다면 캠도 같이 해야 해요. 시운전을 안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타오는 너무 최신형이지만 2017년식 에스컬레이드는 아니에요. 색도 많이 바랬고 이런 차들은 가치가 크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GMC에서 그랬던 것처럼 점화 불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캠을 교체해야 할 수도 있고 리프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변속기 토크 컨버터에 떨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죠. 정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가격이라면 이런 차에 도전해볼만 해요. 그래서 저희는 확실히 이 차를 계속 주시할 거예요. 저는 차를 많이 사요. 그리고 좋은 점은 제가 그걸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걸 사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차가 어떤 게 필요할지 알고 예상해요. 그래서 차를 살 때 그걸 가격에 미리 반영하죠. 만약 수리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이 이미 구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수리가 필요 없다면 제가 이긴 거죠. 그게 다예요. 저는 더 원해요. 저는 지프 랭글러를 잘 알고 지프 랭글러를 정말 좋아해요. 에스컬레이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 알죠. 저는 최근에 18,000마일을 탄 2023년식 랭글러를 팔았어요. 그리고 이 세대는 JK예요. JKU는 4도어고 JK는 2도어예요. 이건 더 새로운 인테리어죠. 그래서 적어도 2011년식 이상이에요. 2015년식에 12만 3천 마일 주행, 수동 변속기입니다. 엔진 경고 등 에어컨은 없습니다.
지프는 정말 재미있고 구매부터 작업, 판매까지 모두 즐깁니다. 그리고 지프를 사는 사람들도 대체로 꽤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랭글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제 랭글러들은 잘 팔리지 않고 있어요. 방금 새 것은 팔았지만 2007년식과 2015년식 랭글러는 전혀 팔리지 않아요. 이게 지프 랭글러 시장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프 랭글러 시장에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발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안 팔리면 더 이상 안 살 생각이거든요. 적어도 제 차들은 안 팔리고 있어요. 지금 2대를 판매 중입니다. 와, FJ는 정말 멋진 차죠? 그리고 정말 오래 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깔끔한 FJ 크루저입니다. 주행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한번 볼까요? FJ 크루저는 주행거리가 얼마든지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가격이 내려가지 않죠. 자, 이 차는 주행거리가 34만 9천 마일이에요. 내가 방금 그랬나요? 네, 방금 그렇게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차들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장이 잘 안 나거든요. 그냥 녹만 쓸 뿐이죠. 그래서 녹슬지 않은 걸 찾으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2010년식 쉐보레 카마로의 30인치 블레이드 휠이 달렸습니다. 오늘 경매에 나온 차인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맞췄을까요? 말씀드릴게요. 범퍼를 잘랐지만 팬더에는 맞아요. 아니네요. 팬더에서 쿼터 패널까지 잘랐군요. 이 30인치 휠, 이 앞 팬더에 어떻게 맞았을까요? 저건 순정 팬더인데요? 아니네요. 여기를 잘랐고 범퍼도 이 부분을 잘라서 이 거대한 휠이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림은 엄청 크지만 타이어는 말도 안 되게 얇아요. 피자 커터처럼 보이네요. 15만 마일, 2010년식 수동 변속기인가요? 자동이에요. 하지만 가죽 시트가 있네요. 그럼 혹시 V8 엔진이 들어간 SS인가요? 아쉽네요. 이건 3.6L V6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15만 7천 마일을 탄 6기통 자동의 30인치 휠이 달려있네요. 20인치 휠은 너브라고 부르고 22인치도 너브라고 부르는 건 알고 있어요. 30인치는 뭐라고 하나요? 도색이 다시 된 것 같고 번호판 뒤에 오버스프레이가 보여요. 질문 2가지입니다. 첫째, 이런 차 가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경매에서 저 차는 얼마일까요? 두 번째, 2010년식 6기통 자동 카마로 30인치 휠을 끼우고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족과 로드 트립 중인데 업사이드 앱 덕분에 전국에서 캐시백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업사이드 앱에 로그인만 하면 근처에서 캐시백을 주는 주유소가 어디인지 알려줘요. 예를 들어 쉘 주유소는 12센트 캐시백을 줘요. 아마코는 2.6마일 거리이며 12센트 캐시백을 줍니다. 프레시마켓도 있어 점심 먹기 좋고 여기선 19% 캐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쉘 주유소에서 바로 오퍼를 신청하고 주유를 할 거예요.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에 연동되어 있어서 갤런도당 12센트가 자동으로 제 계좌에 캐시백이 들어와요. 스타벅스 카드, 아마존 기프트 카드, 현금, 영화 티켓, 던킨 기프트 카드로 교환하거나 바로 은행 계좌로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업사이드 앱은 주유소, 식당, 식료품점,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방금 놓쳤네요. 그러니까 20갤런에 12센트씩 곱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주유 한 번에 2달러 40센트 절약했어요. 그러니까 무료 업사이드 앱을 다운로드하고 플라잉 휠스 코드를 사용하면 첫 주유 시 갤런당 추가로 25센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다시 출발해 볼까요? 저건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도 시동이 걸려있네요. 대단하네요. 이봐요, 500달러 크라운 빅토리아나 그랜드 마키스네요. 10만 3천 마일이에요. 저 랭글러는 방금 2200달러에 팔렸어요. 2500달러에 12만 6천 마일이면 정말 좋은 거래일 거예요. 이 2011년식 BMW 750은 4만 9천 마일을 탔고 에어컨도 잘 됩니다. 엔진 경고등이 켜져 있는데 도전해볼까요? 위험할까요? 4만 9천 마일 뛴 BMW라니. 에어컨도 잘 나오고 정말 멋진 차네요. 저 차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놀라운 건 보상 판매로 들어온 것도 아니라 누군가가 기부했다는 점이에요. 저는 지금 자동차 딜러 경매 겸 기부 차량 경매에 와 있습니다.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건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그분들의 가족들이 차를 보상 판매로 넘기거나 직접 하려고 애쓰는 대신 세금 공제를 받으려고 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 하는 건 정말 골치 아프니까요. 차를 기부해 세금 공제를 받는 거예요. 이런 차들은 주로 연세 드신 분들 거라 주행거리가 짧아요. 저 BMW도 4만 1000마일밖에 안 됐어요. 가족들은 고치기보다 빨리 처리하길 원하죠. 가족이 업체에 전화하면 차를 가져가고 끝입니다. 얼마에 팔릴지 궁금하네요. 바이에인을 스캔해 시세와 이력 리포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레이저 프레이즈 래퍼이고 주행거리는 4만 9천 마일, 시세는 5,500달러입니다. 세상에 2,000달러라니 말도 안 돼요. 칼팩스를 보면 아마 소유자 한 명으로 나올 거예요. 소유자는 3명이고 사고는 없네요. 얼마에 팔리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6,500달러, 4만 9천 마일 뛴 7시리즈 BMW가 7,0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새 차였으면 아마 10만 달러는 했을 거예요.
그 정도면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지금 7,000달러를 넘었어요. 지금은 7,600달러네요. 아니요, 그 가격에는 사고 싶지 않아요.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엔진 경고등이 없거나 제가 먼저 확인했다면 저 차에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토요타 프리우스의 촉매 변환기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촉매 변환기 하나에 1,000달러나 한대요. 그래서 이런 기증받은 프리우스를 몇 대 사서 폐차시키고 부품을 분해해서 촉매 변환기를 팔면 실제로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몇 년 전 저와 일했던 라술 기억나시죠? 그는 이런 차에서 촉매 변환기를 빼팔고 범용 촉매 변환기로 교체했어요. 그는 큰 돈을 벌었고 차들은 EPA 기준의 촉매 변환기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13,000, 14,500달러짜리 혼다 프리우스 와 1,600달러짜리 주행 가능한 프리우스가 있는 거죠. 이 차를 사서 범용 촉매 변환기로 바꾸고 원래 부품을 팔며 차도 다시 팔아 2번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허머 H2가 정말 흥미롭지만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냥 과한 튀는 느낌을 좀 줄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옆면에 데칼 같은 건 빼고 위에 달린 조명도 아마 떼어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라이트바만 위에 달 수도 있겠지만 라이트바도 좀 구식이죠. 저는 초록색도 빼고 싶어요. 여기에는 초록색이 필요 없어요. 누군가 예술적인 그래픽 벽화를 하려고 한 것처럼 보여요. 마치 모든 곳에 페인트펜으로 그려놓은 것 같아요.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이런 걸 자주 봤어요. 어떤 예술가는 그림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좀 흐리게 하거나. 엄청 잘한 건 아니지만 한때는 멋있었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아마 이거에 다른 색을 선택할 것 같아요. 초록색 같은 포인트 색상들은 다 빼고요.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좀만 덜어내도 이미 충분히 많으니까 이미 많은 것에 더 추가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금보다 더 멋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갖고 싶어요. 방금 그분들과 얘기했어요. 판매자 주인은 이걸 16,000에 팔고 싶어해요. 그래서 16,000에 사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게 울타리 난간인가요? 저는 한 8,000에서 1만 정도면 사고 싶어요. 그 가격이면 재밌으니까요. 그 이상이면 돈이 너무 많이 묶여요. 그리고 저는 이미 지붕 없는 에스컬레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운전도 안 해요. 오늘 운이 없었네요. 이 경매는 정말 재밌고 이곳이 정말 좋아요. 63년식 썬더버드부터 허머, 현대, 기아까지 다양한 차가 있어요. 기부 차량 보는 것도 좋고 모든 게 있어서 멋져요. 아쉽게도 오늘은 빈손으로 집에 갑니다. 내일 또 다른 경매가 있어요. 이 클립 끝나면 바로 시작할게요. 다음날, 이건 진짜 득템 같아요. 이 바디 스타일의 에스컬레이드 중 제가 산 것 중 가장 저렴해요. 가격이 계속 내려가서 좋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늘 휘어요. 글러브 박스는 여기 있고 열립니다. 윈도우 스티커도 확인해볼게요. 여기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윈도우 스티커. 전에 샀던 에스컬레이드는 2015년식이었고 이번에는 2년 더 최신입니다. 주행거리는 전에 산 것들보다 2만 마일 더 많아요. 확실히 여성분이 타던 차입니다. 반짝이 장식이 달린 밸브 스템캡 좀 보세요. 이 차를 다시 살리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전에 타호로도 해봤고 이번에도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이 차들을 옮길게요. 벌써 좋은 출발이에요. 에스컬레이드 시동이 걸렸어요. 진짜로. 벌써 좋은 출발이에요. 에스컬레이드 시동이 걸렸어요. 후진도 있고요. 그럼 간단히 테스트 해볼게요. 에어컨도 나와요. 이런 울퉁불퉁한 곳에서 테스트하면 서스펜션, 볼 조인트, 타이로드 등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소리나 느낌으로 알 수 있죠. 와이파이 핫스팟이 연결되고 요금도 냈어요. 몇 군데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17만 마일 주행 때문이죠. 그래도 서스펜션 점검 메시지는 없어요. 차에 그녀의 캐피털 1 체크카드도 있었는데 연료는 당연히 안 넣었죠. 여러분, 제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체크카드 정보는 있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마. 그녀가 그걸 두고 간 건 이상하네. 우리에겐 캡틴 시트, 접이식 전동 3열 시트, DVD 플레이어, 내비게이션, 토니 스타크 헬멧. 25센트인 줄 알았는데 세차 토큰도 있어. 저건 뭐지? 캐나다에서 온 건가?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저건 어디서 온 거죠? 모르겠어. 좋아, 그거 닫아. 먼저 여기 물건들을 치워야 해. 항상 반짝이 붙은 걸 먼저 치우고 나머지는 나중에 할 거야. 헤드폰, 리모컨. 옮겼지만 미스파이어는 없었어. 그리고 저기 나온다. 그래, 영상이 될 거야. 왜냐하면 보이는 바퀴들이 전부 운송용이거든. 보닛이 엄청나게 바랬어. 지붕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손이 좀 필요하지만 타이어는 아주 좋아.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좋은 차야. 이 차에 뭔가 사연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달릴지 한번 보자. 이 트럭에는 헐거운 부품들이 좀 있어. 진동이 느껴져. 차가 오른쪽으로 쏠려. 무서워. 지금 시속 45마일로 달리고 있어.
이제 왼쪽으로 쏠리려고 해. 도대체 누가 이런 차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지? 이건 정말 위험해. 그래서 차량 검사 같은 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 차 마지막 검사 언제였지? 진짜 무섭다. 큰 프로젝트가 생겼네. 이제 과속 방지턱 앞이야. 무슨 일 일어나는지 봐봐. 차를 찍을지 나를 찍을지 모르겠네. 그냥 나를 찍자. 그건 과장이 아니야. 완전히 포고스틱 타는 느낌이야. 이 차는 손이 정말 필요해. 자, 경매장에서 돌아왔고 이제 진짜로 2차 작업을 시작할 거야. 나초가 이미 뒷유리에 붙어있던 데칼을 제거했어. 그리고 이 타이어는 거의 새 것처럼 보이는데 저 타이어는 전혀 그렇지 않아. 하지만 이 타이어는 완전히 새 것처럼 보이는데 저 타이어는 전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보이는데 이건 전혀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어떤 자동차 정비소든 타이어 위치를 교환할 때는 최소한 트레드 깊이가 비슷해야 한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보통 네가 사륜구동이나 사륜구동 차량을 가지고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4개의 타이어를 모두 교체해야 해. 만약 네가 이륜구동 차량을 가지고 있거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면 최소한 같은 축에 있는 2개의 타이어는 교체해야 해. 그래서 만약 뒷타이어 하나를 교체한다면 같은 축에 있는 2개의 뒷타이어를 모두 교체해야 해. 앞타이어 하나를 교체한다면 같은 축에 있는 2개의 앞타이어를 모두 교체해야 해. 타이어 로테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 타이어가 이렇게 생겼고 다른 한쪽 타이어가 이렇게 생겼다면 타이어를 로테이션 하지 마. 이건 디퍼렌셜에 정말 안 좋고 기어에도 정말 안 좋아. 한쪽이 다른 쪽보다 1인치 더 큰 타이어로 운전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차량이 망가지고 수리비도 훨씬 더 많이 들게 돼. 2개의 뒷타이어 말이야. 좋은 타이어 2개는 뒤에, 안 좋은 건 앞에 달고 앞 타이어도 새 걸로 교체할 거야. 이제 가봐야 해. 나초가 작업을 시작할 거야. 잠시 후에 그를 다시 만나보자. 그리고 나초가 저걸 작업하는 동안 이걸 한번 살펴보자. 이게 내가 여기서 처음으로 산 에스컬레이드야. 이건 내가 딜러 경매에서 산 원오너 무사고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B야. 한 달 동안 몰고 마이애미와 템파에도 갔다가 팔았어. 그런데 그 후 심각한 엔진 문제가 생겼고 수리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 거래를 취소하고 판매자에게 돈을 전부 돌려줬어. 그리고 다시 팔았지. 이제 거의 끝났어. 그리고 안타깝게도 원래는 $10,000를 벌었었지. 수리비로 $10,000를 썼는데 팔면서 오히려 더 돈이 들었어. 그래도 거의 끝났고 이제 다른 주의 구매자에게 넘어갈 거야. 그리고 그는 새캠, 리프터 트레이, 헤드 게스킷, 냉각수, 오일 교환, 딥스틱, 스타터, 연료 펌프를 모두 받게 될 거야. 딱 그거 하나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어. 정말 아쉬워. 그래서 GM 관련된 건 뭐든지 사는 게 겁나더라고. 이 차는 내 아내를 위해 샀는데 5만 마일에서 캠이랑 미프터를 교체해야 했어. 그래서 이 차는 나한테 $5,000가 들었지만 그런 이유로 엄청난 할인을 받아서 샀어. 그래서 나는 5만 마일 탄 2016년 에스컬레이드 플래티넘 ESB를 거의 반값에 샀어. GM이 요즘은 형편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래. 예전엔 안 그랬지. 그래서 저렴한 GM 차량을 살 수 있지만 비용이 더 들 수 있어. 도박처럼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해.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드는 운전하기 안전하지 않게 느껴져. 첫째, Q스크린이 터치해도 안 되고, 둘째, VIP 넘을 때처럼 그래. 모든 세부 사항이 적용됐어. 캐나다에서는 쓸 수 없어. 도대체 왜 이래? 이걸 줄일 수도, 볼륨도 조절 못해. 이상했어. 그래서 Q스크린을 고쳐야겠어. 그리고 타이어 2개는 철심이 드러날 정도로 닳았어. 정말 위험해. 서스펜션이 트램펄린처럼 튕겨서 마그네라이드 서스펜션을 교체해야 해. 스웨이바 링크도 부러졌고 전체 디테일링도 필요해. 보닛이 플로리다 햇볕 때문에 완전히 바랬어. 웻샌딩을 하고 버프로 연마한 다음 폴리싱을 할 거야. 그래도 안 되면 아마 하이글로스 랩핑을 할 거야. 나는 한 번도 랩핑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 시도해 볼 거야. 그리고 그 차에 필요한 다른 것들도 최대한 완벽하게 만들어 볼 거야. 그래도 2017년식이고 아마 원오너 차량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차에는 가치가 많아. 그리고 나는 이걸 한 $1,500 정도에 할 거야. 2부에서는 그냥 제대로 해볼 거야. 비용을 아끼려고 하지 않을 거고 이 차에 필요한 게 뭔지 보고 제대로 고칠 거야. 엔진 마운트도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엔진 마운트도 같이 교체할 거야. 2부도 꼭 팔로우 해줘. 시청해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보자. 안녕.